안녕하세요. 보안TV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 내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 내 19번째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체정보를 활용해서 근태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면정보 또는 지문정보를 이용해서 이게 다 생체정보죠. 생체정보를 활용해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표준 해석내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민감정보는 여기까지 되고 또 뒤에 후단에 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두기 위해서 어떤 여력을 좀 해석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정보를 가지고 정보 주체에게 15조 수집 이용이죠. 이항 갖고 17조 목적 내 이용입니다. 이용 및 3자 제공입니다. 그래서 이항 각호를 알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15조는 동의죠. 그리고 17조는 뭡니까? 별도의 동의죠. 별도의 동의를, 그러니까 15조의 동의와 17조의 별도의 동의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동의와 별도의 동의, 이런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 의미하는 바를 잘 상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별도라는 건 뭡니까? 기존에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 동의받았던 것과 별도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별도. 추가적인 동의란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법령이나 민감정보 처리 요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민감정보의 처리는 법령이나 처리 요구를 허용하는 것만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안면 정보 또는 지문 정보, 생체 정보 이용해서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3조의 1항 본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라는 것은 또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또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유전자 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 정보. 두 번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되는 정보. 그 다음에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앞전에 우리 케이스에 살펴봤죠. 네 번째,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예, 민감 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내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내용들이 다 민감 정보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데이터 3법 개정됐을 때에 개인의 신체적, 행동적, 생리적, 행동적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와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이게 다 민감 정보에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현행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 현행법을 반영하지 않는 이런 업무들은 빨리 지금 현행법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들 민감 정보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에 다문화 관련해서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학교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다문화 관련돼 있는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민감 정보라는 거죠. 민감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 요구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인종이나 민족에 관해서는 일반 정보였지만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 민감 정보에서 일반적인 개인 정보였지만 이게 민감 정보로 포함이 되면 또 별도의 동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평상시에는 잘 관심을 안 두지만 개인정보가 유출 사고로 이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침해 사고로 이어졌을 때
나중에 그 법적 분쟁에 갔을 때에 과연 민감 정보에 대한 처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행법이 반영이 안 되면 기존에 있었을 때는 인종이나 민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개인정보 업무 처리에 의해서 했다가 중간에 이런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업무 처리가 쭉 이어져 왔다면 중간에 뭐 인사이동 때문에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르고 그대로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면 그것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나중에 굉장한 이제 민감정보 유출이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그 위반 처벌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사소하게 넘겨서 복잡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소하게 넘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법률이 어떻게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이 되고 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쫓아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수집하는 지문 안면 정보는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생성한 정보로서 근태 관리를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위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민감정보니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안면 정보나 생체 정보를 활용한 근태 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표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냥 별도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죠.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뭐 지문이나 홍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을 통해서 근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규정이나 지침, 법률 뭐 이런 곳에 규정이 있는지를 보고 그게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죠. 받으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각 조직적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의해서 처리하시면 되고 근거가 없으면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생체 정보에 대해서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표준 해석례는 생체 정보가 일반적인 개인 정보인가 아닌가 요 사항하고 두 번째 생체 정보가 민감 정보로 돼 있다. 세 번째 그 민감 정보는 생체 정보에 관한 것과 인종과 민족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 데이터 3법은 그 2020년 8월 5일에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2년, 2023년이니까 한 2, 3년 되죠. 횟수는 3년째고 한 2년 정도 돼 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 그 이전에 데이터 3법 개정 이전에 있는 민감정보 항목과 그 이후에 있었던 민감정보 항목이 추가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다. 이 상황을 검토해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현행법에 관련되게끔 해서 반영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뭐 지문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출입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출입하고 근태 관리하고 뭐 수당 지급하고 언제 퇴근했는지 언제 출근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출퇴근 관리하는 그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이용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에 관련 민감정보 처리 요구하는 것이 허용이 됐거나 아니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